이관의 IT 강의실의 이관화입니다. 질문에 나온 답변을 좀 드릴 건데요. 작업하신 거는 110회 B형 파워포인트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림이 없어서 이걸 첨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이 자료실이라는 데를 클릭하시고 나면은요, 그 공통 픽처 첨부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 파일과 그림 파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제대로 된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쪽의 질문보다는 구글 커뮤니티에 있는 그 질문을 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답변 역시나 네이버나 뭐 이쪽에다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ITQ 커뮤니티에 이관의 IT 커뮤니티 강의실에 토론에다가 답변을 올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편집 잘 하셨어요? 이 정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전편집을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빼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직사각형 삽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양은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삽입하라고 하는 게 직사각형이니까 우리도 직사각형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직사각형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서식 탭 클릭을 하고 전편집 들어가죠. 그러면 보는 것처럼 여러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점을 없애주고요.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얀 점을 가지고 우리가 곡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 까만 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곡선을 선택할 수 있는 하얀 점이 나오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만드시면 문제가 없고요. 까만 점을 다시 좀 내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컨트롤 Z 하얀 점 땡기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게 되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죠. 그리고 좀 작게 만들어주고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을 줍니다.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 ITQ 파워포인트 보시게 되면 강의실 가서 그 기본 강의를 보시게 되면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다시 드래그 한 다음에 회전 상하 대칭 그리고 좌우 대칭까지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좌우 대칭까지 하고 색깔은 좀 다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 아트는 잘 삽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좀 크게 해준다면은 출력 형태와 같이 그림자가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림 넣어야 되니까 넣으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디자인에서 처음에 하실 때 용지 설정 잘 하셨는데 지금 질문 올리신 분이 마스터에 조금 약하세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갔을 때 세 번째 페이지에 작업을 하신 건 잘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도형의 크기, 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이것의 색깔은 파랑 40입니다. 그래서 홈에 40에 파랑을 여기 표준색의 파랑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검정색이라면 이 검정색 하시면 돼요. 네, 검정 텍스트일 하시면 되고요. 파랑이나 뭐 빨강은 표준색에서 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하단 로고도 삽입을 하셨고 쪽번호도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서식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게 되면 이 가운데에 파랗게 40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봤을 때 이 별과 이것의 색깔은 달라야지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컬러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라데이션 음영이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도 색깔을 좀 달리 해줘야 되죠. 뭐 이쁜 색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색깔은 이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감점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감점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별 모양도
가로 세로가 비슷한 사이즈인 거가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사이즈로 해주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위치가 좀 다르죠. 이런 위치까지 해서 감점으로 잡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연습하실 때 좀 꼼꼼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글씨 크기는 24이고요. 도둠입니다. 지시사항에 보면 도둠의 24 검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경우는 훅 잡아서 도둠의 24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블록 잡아서 했기 때문에 다 도둠의 24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도 보니까 Shift F5키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슬라이드가 쇼가 나오죠. 클릭을 했을 때 세 번째 슬라이드로 잘 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삽입한 모양이 사이즈가 좀 다르죠. 사이즈를 좀 키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뒤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 맨 뒤로 보내기. 봤을 때 이 그림이 도형 위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살펴봐서 뒤에 있다면 맨 뒤로 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겠죠.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뭐 문단 보호나 이런 것들은 잘 하셨고요. 근데 다만 첫 번째 이 문단의 경우에는 맑은 고딕에 24 굵게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줄 간격도 1.5 잘 했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굵게가 아니죠. 굵게도 아니고 20 맑은 고딕, 그 다음에 줄 간격 1.5 확인은 됐습니다. 여기 엔터 안 치셔도 돼요. 아래에 이렇게 공간이 부족한데 굳이 엔터 칠 필요는 없죠. 굵게고 여기는 굵게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유아 아동 청소년이라는 거는 문단보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Shift 엔터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때는 엔터 쳐가지고 문단보호를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있네요. 이 앞에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홈에서 글머리 기호를 다시 넣으라고 해야겠죠. 여기 있나? 이렇게 해서 글머리 넣으라고 해줘서 글머리를 넣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 사용자분. 근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로 인하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자에서부터 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자와 로자 사이 커서를 두고 Shift 엔터 해야지만이 줄이 바뀌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유아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사용자,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건 뭐죠? 동영상 복사 이런 일을 사용자 분에서 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Shift 엔터에서 줄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영상에 관련돼서는 강제 줄바꿈 할 때는 Shift 엔터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앞에 문단보호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단보호 사이에 괜히 띄어쓰기 하셔도 감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반복 재생의 자동 실행 잘 하셨고요. 이게 뭐 너무 내려갔으면 좀 이렇게 올려주는 필요가 있겠네요. 이 아래에 그 쪽번호 위치 영역에 본문 내용이 내려가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감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는 원래 슬라이드 마스터 애초에 할 때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스터 작업할 때는 꼼꼼하게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도둠의 18 표 슬라이드에서는 도둠의 18이 전제 조건이네요.
자,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범위를 잡았을 때 맑은 고딕에 18로 되어 있죠. 글씨체는 도둠입니다. 도둠에 18로 다시 한번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유아동이라는 게 줄이 바뀌면 안 되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도형을 좀 키워서 줄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고요. 그리고 보았을 때 이것과 그 아래 것의 그 음영이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음영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일부러 시간을 많이 소비할 필요는 없겠죠. 1단계 식사나 휴식 없이.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표를 좀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가 좀 위에 달라붙는 느낌이 있죠. 이것은 하실 때 어디였지? 갑자기 안 보이네. 텍스트 맞춤이라는 데서 중간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감점의 소지가 있고요. 가운데 정렬 안 하셨네요. 가운데 정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 내용. 이게 여러 시험에 나올 때 음영이 안에 있는 게 흐릴 겁니다. 뭐 감점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에 있는 게 흐리다면 안에 있는 도형 색깔도, 글씨를 왜 안에 있는 도형 색깔도 흐리게 잡아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오타는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 차트 부분인데요. 전제 조건이 도둠의 16 외곽선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외곽 테두리 없죠. 서식에 들어가서 윤곽선 그려주시고요.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도 지금 일단 전체 크기를 한번 보죠. 도둠의 16으로 되어 있을까요? 서식의 홈. 이렇게 글씨체나 이렇게 글씨 크게 안 바꾸시면 다 감점인 거 아시죠? 어떤 어려운 걸 하는 것보다는 글씨체하고 글씨 크기, 그리고 외곽선, 그림자 이런 거 꼼꼼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림자도 있죠.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 서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 왼쪽 아래, 왼쪽 아래라고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도 텍스트 맞춤의 중간이라고 해주셔야지 되고, 보면은 여기에 세 자리마다 콤마 기호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콤마가 없죠. 콤마를 주려고 한다면 내가 이 숫자가 있는 데다 콤마를 주겠다, 더블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표시 형식이라는 데를 가서,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인데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를 넣겠다, 닫기 하게 되면은 세 자리마다 콤마 들어갑니다. 오른쪽도 세 자리마다 콤마가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 그리고 표시 형식, 숫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닫기 하면은 좀 전과 다르게 세 자리마다 콤마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림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림자를 준 것 같은데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줬네요. 여기서 그림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없음입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클릭, 대체 서식. 투명도 50은 잘 주었고요. 전체 연령 조사, 단위 1000명. 제목 부분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 영역이 있고 차트 제목이 있죠. 그러면 차트 제목이 궁서 24고 붉게고 채우기 흰색이고 테두리 있고 뭐 그림자 있다라고 쭉 나와 있죠. 차트 영역이라는 건 이 전체를 다, 이 바깥을 차트 영역이라고, 전체가 다 차트 영역이고요. 이 전체 차트 영역 중에서도 이 가운데 부분, 실제로 그 차트가 들어가는 요 가운데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선택을 했을 때 궁서의 24, 궁서, 그리고 24, 그리고 서식에 가서 채우기 흰색, 그림자도 있어야 되네요.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위쪽. 오프셋 위쪽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테두리가 있어야 되네요. 도형 윤곽선, 테두리 검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차트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형에 있어서 도형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3차원 광택 처리 잘 하셨습니다. 3차원 광택 처리 잘 하셨고, 색깔은 서식 디자인에서 색깔은 색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색상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색상은 뭐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만 스마트 아트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물론 출력 형태 보시면 스마트 아트에 흰색 글씨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끔 시험에 보면 스마트 아트에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 하실 때는 글자 색깔이 검정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형 슬라이드의 전제 조건은 굴림의 18입니다. 범위를 잡고요. 굴림 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세세하게 글씨체 이런 거 다 틀리게 되면 다 감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리신 도형이 이 모양이잖아요. 여기에 그 동글동글 말린 거. 근데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 말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업을 하실 때, 삽입해서 도형을 했죠. 도형에서 이거겠네요. 그죠?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 그렸을 때 이 모양이지만, 이 출력 형태에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이라고 해서 이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도형 하나 빠졌네요. 삽입 도형. 자, 이렇게 해서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하면 안 되죠. 뒤로 보내기. 얘를 맨 앞으로 나오게 하죠. 그룹이 잡혀가지고,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컨트롤 쉬프트 G. 이런 맨 뒤로 보내고, 그다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야지. 앞으로 가져오기. 이거 다 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쇼핑 아래에 보면은 학습 자료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 쉬프트 G 압축을 좀 풀고요. 그룹을 풀고 컨트롤 쉬프트 G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좌우 회전을 해야겠죠.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그리고 나서는 학습 자료라고 쓰면 됐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말고 아예 하나를 포기를 하고 하나만 먼저 하셔라. 하나만 먼저 하시고, 다만 옆에를 하나를 글이라는 도형 모양대로 그리고 애니메이션만 주세요. 애니메이션만 주게 되면 그래도 부분 점수,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 점수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50점이 다 감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거는 다 꼼꼼하게 빠짐없이 다 잘 하시고, 오른쪽에는 그냥 도형 하나 넣고 몇 가지 대충 넣은 다음에 그룹 잡고 애니메이션 지정하시면 상당한 부분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검토 요청하실 때는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지적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똑같이, 특히나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글자체 틀리는 거하고 글자 크기 틀리는 겁니다. 그림자나 효과 안 주는 거 마찬가지고요. 기술적인 걸 틀리는 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지만, 기능적인 걸 틀려서 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을 요청하실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는 잘 하고 기본적인 건 다 챙기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 저도 점검해 드리는 시간도 짧고요, 설명 드리는 시간도 짧고,
여러분도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마스터 꼭 틀림없이 하시고요. 오른쪽 도형 안 하셔도 되니까 왼쪽에서는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조언을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 넣을 때 이런 아무 그림이나 넣지 마시고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픽처라는 폴더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그림들, 제대로 된 그림들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제 블로그에 보시면 자료실에 클릭하시면 공통이라는 이름 하에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잘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